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적이 많이 이동이 된다 그랬죠. 그 주변 일대가 지적이 왼쪽으로 전체적으로 밀렸다라고 가정하면 엄청나게 큰 단점은 우리 건폐율을 다 찾아먹을 수 있을까? 내 땅 5m가 물려 있어서 이 땅은 내가 건축을 못하고, 이 땅에서 밀려든 5m는 내 땅이 아니니까 건축을 못하고, 그러면 이 앞에 전면부가 10m 정도가 날아가 버리는, 양쪽 5m 5m씩. 자, 이런 상황에 놓여지시는 분들이 보면 좋아요.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아미 신다강성엔 아키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브랜딩 기획 3기 지금 서류 취합 중에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랜딩 기획이라는 저희가 사업 프로젝트를 열고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 지 1기 있고 2기 있으니까 이제 3기 모집하면 3년 차인데, 아무래도 이게 좀 계속 하다 보니까 문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올리면서 지금 서류 취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서류 취합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번에도 40분 정도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40분 정도가 지원을 해 주셨고, 근데 이제 또 40분이 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4분에서 많게는 5분을 모신다고 했는데, 또 우리 팀 내에서 출연하기가 굉장히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팀 내부에서도 난 이분이 낫다, 저분이 낫다, 이분 하면 진짜 예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서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계속 조금 회의도 길어지고 선정하는데 조금 힘이 들긴 해요. 사실 힘이 들긴 하는데, 일단 이 영상이 송출된 다음 컨텐츠에 발표를 할 거예요. 어떤 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걸 라이브, 앞전에도 라이브로 했나? 그랬을 거예요. 라이브로 다음 주 금요일 날 영상 선출을 할게요. 앞전에도 2기 뽑을 때도 그랬어요. 3분 뽑았는데 생각의 차이가 좀 있어서 한 분이 멀어지고 그 다음 분이 올라오시고 하는 그런 후보 순위까지 제가 정해 드리거든요. 후보라고 좀 정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희망 고문일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프로젝트를 하고 저희도 작품 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더 좋은 자리에서 만들어내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 주시는데 또 그 중에 또 소외되시는 분이 생겨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뭐 어떤 선택이 되더라도 잘 공감해 주시고 좋은 작품 활동으로 좋은 공간 만들어서 선보일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예요. 앞전에 제주도 컨셉에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제주도2 제주도 이번 현장에 대해서 디자인 컨셉을 알려드리고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적이 많이 이동이 된다 그랬죠. 그 주변 일대가 지적이 왼쪽으로 전체적으로 밀렸다라고 가정하면 우리 땅도 옆으로 좀 밀렸을 거고, 옆에 우리 옆집 땅도 우리 쪽으로 조금 밀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단점은 우리 건폐율을 다 찾아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땅을 딱 이렇게 보는데 딱 넓다, 딱 됐다, 이거 이렇게 하면 딱 되겠다 했는데도 지적을 빼보니까 5m씩 이렇게 물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그러면 내 땅 5m가 물려 있어서 이 땅은 내가 건축을 못하고, 이 땅에서 밀려든 5m는 내 땅이 아니니까 건축을 못하고, 그러면 이 앞에 전면부가 10m 정도가 날아가 버리는, 양쪽 5m 5m씩. 자, 이런 상황에 놓여지신 분들이 보면 좋아요. 제주도에 계신 분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디자인을 했냐라고 오늘 디자인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출발. 지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이 여기야. 제가 방금 막 말씀드렸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땅이 이렇게 물려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쪽에서 옆집 땅에서 밀려 들어온 땅이 이렇게 밀려 들어와 있어요. 자, 이쪽에 밀린 땅하고 이쪽에 밀려 들어온 땅하고 밀리고 밀려지고 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땅이 많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에 그거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디자인 컨셉 할 때. 자, 그리고 로드뷰 말고 이 땅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제주도가 약간 바둑판처럼 생겼잖아요. 보세요. 드드드드 모자이크 처리한 것 같죠? 이게 다 논입니다. 밭두렁이고, 마을 중간에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있고, 여기도 비닐하우스가 있고,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스테이의 가장 장점이죠. 뷰에 연연하지 마라. 예컨대 뭐 서쪽이 좋아서 서해안 쪽에 바다 일렬 이런 것들이 엄청 비싸죠. 자, 그래서 손익분기를 넘기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가장 우리 상업하는 분들한테는 득이 되는 건데 굳이 좋은 땅을 찾아서 비싼 돈 주고 땅을 구매할 필요는 없다. 물론 좋은 땅이 있고 뷰가 좋으면 상당히 좋겠죠. 상당히 좋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비싸게 돈 주고 웃돈 주고 땅을 사게 되면 손익분기가 높아지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이죠? 땅이 이만큼이나 물렸어. 우리 땅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다 물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땅 못 쓰잖아. 이거 집 부수라 할 거야. 어쩔 거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땅이 아닌데 우리 땅처럼 이게 담벼락이 쳐져 있잖아요. 여기 이게 담벼락이거든. 우리 땅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땅이 아닌데 우리 땅 안에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담벼락이 쳐져 있다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개요부터 보자면 스테이 한 동당 20평이에요. 약 20평. 총 40평 정도를 짓는다. 40평 정도를 짓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재 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자재 리스트. 외벽은 스타코, 창호는 알루미늄 거춘홀바가 될 것이고, 풀장, 타일, 조경은 디딤석, 파쇄석, 잔디마감, 조경수가 들어갑니다. 뭐 물론 글라스류도 있겠죠. 바닥은 강마루, 타일, 디딤석, 자갈, 벽체, 도장, 화장실은 타일, 천정은 도장으로 하겠다라고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보면은 희한합니다. 지금 사실 담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쳐져 있다 보니까 봐보세요. 담이 이렇게 쳐져 있다 보니까 다 못 쓰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건축주분한테 여기 안 쓰는 이 땅은 우리가 써야 된다. 안 쓸 수가 없다. 이거는 내가 양보를 하겠는데 이거는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꺾는 겁니다. 공간을 형성시켜야 돼요. 여기 안 물리잖아요. 이런 데는.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 지장이 없어. 자, 여기는 벽이에요. 이쪽. 이 마우스 있는 이쪽. 벽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도.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땅은 우리 경계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땅이 아닌 겁니다. 맞죠?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에요. 우리 땅처럼 담벼락은 쳐져 있지만 우리 땅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쓸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 집에 들어가는 입구를 이쪽으로 준 겁니다. 지금 여기 지적을 침범했는데 이거 침범하면 안 돼요. 이거 조금 줄일 겁니다. 대지 라인을 넘어가서는 안 되니까요. 이렇게 빼고 디딤석을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 사실 뭐 건물로 사용한다는 건 아닌 거니까 쭉 이렇게 들어오게끔 만들 예정입니다. 결국 스테이라는 거는 프라이빗 빌라잖아요. 프라이빗한 빌라를 만드는 건데, 프라이빗 하려면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그 소비자들만 있어야 되는 거고 다른 데 노출이 안 되어야만 프라이빗하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조금 폐쇄적으로 저희는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 스타일은 창호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있어야 되겠지만 상업 공간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저의 생각과 우리 클라이언트들의 생각은 거진 180도 항상 달라요. 창문 없이 어떻게 하냐, 다 맞죠. 근데 제 고집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 건물도 아니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아예 배제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창문을 만듭니다.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좀 해소를 해요. 사람이 가시적으로 이 건물을 봤을 때 노출되는 그런 공간들 중에 열어야 될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닫아버려요. 좀 폐쇄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대신에 안에서 많이 열어줘요. 그렇게 하면 닫혀져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는 저한테도 저의 생각을 조금 충족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의 생각도 안에 열어놨으니까 충족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안에 조명으로 이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하는 거는 사실 창문을 많이 열게 되면 하기가 좀 힘들어지죠. 물론 밤에는 어두우니까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지만, 또 다 닫힌 공간에 조명 분위기 연출을 내는 거 하고 다 열린 자리에서 여는 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법적 주차가 2대 들어갑니다. A동, B동에 할게요. B동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차 대고 쭉 이렇게 그냥 들어오시면 되고, A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중간에 여기가 땅이 협소하단 말이에요. 땅이 협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뷰를 만들어주고 어떻게 공간감을 형성을 시켜야 되느냐를 고민을 하다가 여기 수공간을 열었습니다. 나무도 심겨지기 때문에 바람 소리랑 물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조금, 그리고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쪽 A동 같은 경우에는 이 B동 때문에 완전 닫혀버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깝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수공간을 넣어준 겁니다. 중간에 공간감을 조금 더 넓게 보여줄 수 있는,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게끔 수공간을 넣어 드렸습니다. 대신에 여기 B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유 공간이 있죠. 많이 남습니다. 사실 우리 땅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현황상 이만큼이 남아버리죠. 딱 이대로 우리가 건물 지면 이만큼이 남아버려요. 내 땅은 아니지만 여유가 생기는 땅이 많아져요. 눈으로 가시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앞쪽에는 굳이 물을 넣어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싹 다 막았죠. 그래야 여기 뒷집하고는 간섭이 없으니까요. 여기 싹 다 막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차 계획 도면이에요. 1차 계획 도면인데 클라이언트하고 미팅하면서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내부 공간이 조금씩 변화는 있어요. 겉에 변화는 없지만 내부에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주스러움, 그 하산석, 여기가 육지잖아요. 육지에 현무암 돌멩이를 가지고 담벼락을 만들고 그 공간을 연출하고 내부에 제주스러움을 넣기 위해서 현무암석, 하산석을 막 이렇게 배치해 놓고 하잖아요. 그거 제주도에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넘어오는 게 아니고 베트남에서 보통 수입해서 넘어옵니다. 제주도 돌이 육지로 판매가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저도 육지 내에서 제주스러움을 연출할 때는 베트남에서 수입해서 연출을 합니다. 똑같은 하산석인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 보면 제주도 돌이 더 새까맣니다. 새까맣고 조금 더 구멍이 많고, 베트남에서 넘어온 거는 약간 붉은 빛이 좀 많이 나요. 돌 질감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제주도잖아요. 장점은 제주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다. 더 장점은 거기 이미 담벼락이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연출을 이렇게 동그랗게, 담벼락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연출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흙무대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연결을 하면서 담벼락 형성을 시킬 거예요. 누가 마침 부순 거 마냥. 항상 이거 보면 부수고 싶긴 해요. 제주도 놀러 갈 때마다. 이거 제가 좀 넘어뜨릴 겁니다. 넘어뜨려서 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쭉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 폐쇄적인 공간을 위해서 이게 다 닫았다고 했죠. 이게 연출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공간 있죠. 여기 개구부를 만들어서 입구를 만들진 않을 거예요. 이 천장 오픈할 거예요. 그냥 벽이 두 개 딱딱 서 있는 것처럼 만들 겁니다. 벽이 두 개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밑에 수공간 있죠. 이 굉장히 폐쇄적이지만 그나마 시원함을 알 수 있는 이렇게 수공간을 열어놓은 거예요. 자, 이 수공간에 보면은 이렇게 단차가 있어요. 계단 형태로 쭉 갔다가 떨어지고 쭉 가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낙차를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물이 계속 움직이면서 시원함을 여기 넣었어요. 시원함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한번 볼게요. 아까 도면이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 물이 계단 형태로 한 단, 한 단, 한 단, 한 단, 단단위로 내려와가지고 물이 쪼르륵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B동에 들어가는 입구는 여기 맞네요. 여기 잘못됐어. 이거는 내가 문을 만들 건 아니고 이렇게 오픈을 시킬 거예요. A동 들어가는 길. 이 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달라요. 그리고 밑에 바닥에는 조명으로 연출해서 들어가는 진입구를 약간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45도 각도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답답하게 막혀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 이렇게 열렸어요. 활짝. 안에서는 유리 넣어가지고 내부에 햇빛이 많이 투과될 수 있도록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빈 공간 보이죠? 여기는 이렇게 뚫어 놓을 게 아니고 다른 자재로 막을 예정이에요. 다른 자재로. 콘크리트 벽체하고 옹벽하고 붙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왜 싫은지 모르겠는데 싫어서 항상 좀 많이 떨어뜨려요. 마감이 그렇게 일자로 탁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가령 이런 건 있어요. 전면에서 봤을 때 이 건물이 엄청 길게 보였으면 좋겠다 하면은 실제 공간은 요만큼인데 옹벽으로 딱 길게 만들어 가지고 뒤에는 뭐 마당을 쓰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는 하긴 가끔씩 하지만, 전면에서 파사드를 봤을 때 건물 밸런스가 굉장히 길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 경우는 전부 다 저는 옹벽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좁은 협소한 땅에 디자인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땅이 아까 전에 보면은 이게 내 손으로 이게 그리는 게 아니니까 좀 그렇네요. 이렇게 끊겨서 들어가고, 여기도 우리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담벼락이 있는 건 현재상, 그거 현재상이고, 여기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담벼락이 쳐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는 옆집에 얘기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만든다.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은 조경으로서 공간감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연출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맞춰 넣은 겁니다. 저런 땅을 연구해서 우리가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저런 땅일 경우에는 비용이 조금 저렴해질 수 있잖아요. 땅값도 저렴하고 어떻게든 건물 형성은 되고 건물이 또 생각보다 이쁘고 하다 보면 수익은 올라가고 그렇다면 손익분기가 확 떨어지겠죠. 원래 땅값 5억에 건물 5억 하면 10억이에요. 뭐 땅값 2억에 건물 5억 하면 7억입니다. 이 어감이 틀리잖아 이게 애초에. 그리고 이 땅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이 땅값이 2억했던 땅값이 3억 4억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7억짜리 재산이 10억 가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런 땅 어떻게 하면은 이뻐지더라 라는 거를. 그렇게 하면은 소비자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저희 지금 스테이가 많아요. 문의가 스테이가 굉장히 많고 지금 계속 이것도 한번 제가 날 잡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얘기를 하자면 스테이가 얼마나 더 오래 갈 것인가. 근데 여행이 있는 한 숙박업이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88 올림픽 전후로 해서 국내에 스포츠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온천이나 또는 스키장이나 이런 관광지가 발전을 하게 되죠. 물론 GDP가 늘어났기 때문에 관광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많이 움직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인숙 여관 호텔 정도쯤에서 콘도가 생겨나죠. 예컨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부곡 하와이 알죠? 이 지역 사람들은 제 나이 또래는 다 알 겁니다. 부곡 하와이. 왜냐면 저희도 글로 유치원 때 맨날 글로 갔거든요. 수련원 이런데 있잖아요. 인디안 스티커 2개 딱딱 붙이고 여기 종이로 이렇게 띠 같은 거 만들고 플라스틱으로 된 이거 이렇게 잘라갖고 치마 만들고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치마 만들어 가지고 불하고 여기 인디안 저거 한 개 하고 캠프파이어 하고 그 시절에는 아버지 때는 신혼여행을 부곡으로 갔대요. 제가 부곡 하와이 갔을 때만 해도 어릴 때의 기억이지만 손잡고 안 다니면 사람을 잃어버릴 정도였어요. 복닥복닥 그래가지고 관광차들 막부터 시작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 콘도의 세상에서 이제부터 GDP가 적용이 되죠. 국민 개인소득이 올라가게 되면서 펜션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콘도와 펜션의 차이는 펜션은 너무 대규모가 아닌 거죠. 그렇게 대규모가 아니에요. 소규모이지만 앞에 환경이 좋고 콘도와 다르게 TV도 있고 콘도에 TV 있나? 브라운관 있었을 겁니다. TV도 있고 침대는 없었어요. 전부 다 온돌입니다. 콘도는. 저는 어릴 때 좀 힘들게 잘 계속 컸기 때문에 온돌에서 잘 잤거든요. 근데 제 친구만 하더라도 어릴 때 침대에서부터 자고 큰 아들은 땅바닥에 누가 자지를 못 하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돌바닥에 누가 덤프 지나가는 데서 자거든요. 저는 침대 보고 야 침대도 있나 멋지다 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베큐 할 수 있는 집기도 있고 숯불도 있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뭐 좋은 거야 이게. 그냥 펜션을 인기가 막 물밀듯이 숙박업들이 전부 다 펜션으로 다 바꿔요. 콘도도 그렇고 펜션도 그렇고 빌라형이 수직형 건물이잖아요. 수직형 건물. 왜냐면 수직형 건물이 조그만한 땅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펜션 같은 경우에는 4층 많으면 5층 정도예요. 아니면 조금 더 돈이 많으신 분들은 4층짜리 3개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됐던 게 펜션입니다. 디자인 컨셉 하다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제가 날 잡고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관광이 발전한다는 것은 개인 소득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왜냐면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여행 갈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돈이 좀 벌리면서 내 포켓, 인마이 포켓에 돈이 좀 탁 차면서 국내에서 만족할 수 없다. 나는 일본으로 갈 것이다. 나는 동남아로 갈 것이다. 해외로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 이제 해외여행 다니면서 이게 좋은 거죠. 야, 너무 좋다. 이게 입소문이 퍼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숙박업에 종사하는 숙박업 종사자분들께서
머리를 또 튼 겁니다, 이거를. 펜션으로 해서 이제는 망한다. 뭘로 한번 해보고, 뭘로 하지? 하다가 생각난 게 풀빌라예요, 풀빌라. 자, 풀빌라도 수직형 건물이죠.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 한층 낮아져요. 4층까지는 잘 안 가. 3층 정도에서 마무리됩니다, 풀빌라가. 그렇다면, 풀빌라에서 뭘 넣냐? 동남아에 가갖고 이길라모, 동남아한테 이길라모, 동남아보다 더 고급 자재를 써서 이길 수밖에 없다. 해서 막, 찌젤이 막 좋은 거 덕지지 타일로 막 도배를 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게 풀빌라가 처음 나왔을 때 1박에 150만원, 120만원, 많은 데는 200만원 쓱 이렇게 했어요. 대신에 두 가족 정도는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머리를 쓰는 거죠. 두 가족이면 50만원, 50만원? 갈 수 있네. 이 정도로. 그래가지고 우리 쭉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생각이 바뀌어요. 저번주 오고 막 하와이까지, 저번주 베트남까지 인식이 안 좋게 살짝 변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여행 막 또 갑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또 어떤 변화가 있냐. 빵 하고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뭐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코로나라 가지고 뭐 집합도 못하고 마스크 다 끼고 댕기고 그게 문화라는 게 3개월만 연속적으로 주입식 교육하면은 문화가 된다는데 3년 내리길이 막 때리붙잖아요. 창업하시는 젊은 친구들 망하고 뭐 카페 영업하지 말라 그러고 술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젊은 창업자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사업성을 키우고 돈을 벌어볼까 하고 하다가 촌집을 경매받고 촌집을 리모델링 하는 거죠. 리모델링 하면서 그 내부 공간을 굉장히 동남아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근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뭐가 있냐. 코로나라는 그 사회적 이슈가 있으니까 이게 한 가족만 딱 받아보자. 그 사람 외에는 전부 다 막 아무도 못 보게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 보자. 가족끼리 있으면 안전하니까. 그러면서 담이 생긴 거예요. 집을 다 가리는. 뷰가 필요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줄을 서고 가는 거지 이게. 그래서 스테이가 된 거예요. 그게. 제가 스테이가 얼마나 더 연장될 것인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은 다음에 한번 해드리고 지금 얘기하는 건 마무리할게요. 여인숙에서 스테이까지 오는데 숙박업이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절대 사라지지 않는 업종 중 하나가 유일무이하게 사라지지 않는다. 로봇가 생겨도 사라지지 않는 업이에요. 그게. 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거 보고 좋은 데 가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커피도 먹고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좋은 공기도 들이키고 그렇게 하면서 숙박의 형태는 계속 유지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다만 형태가 바뀌면 바뀔 수 있다. 사회적 이슈나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숙박업의 형태는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숙박업의 흐름이 이렇게 오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스테이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은 조금 도움 됩니다. 저한테 면담 오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씩 설명을 해 드리는데 뭐 공개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주 두 번째 현장이죠. 건축비 지원 2 현장입니다. 아무튼 이 현장에 대해서 디자인 컨셉 한번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 디자인 컨셉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데 소리로 안 드리니까 댓글 안 달아주세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뭐 요즘 너무 재밌는 유튜버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런지 뭐 댓글도 안 달고 요즘에는 자료 줄 때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호응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좀 한번 댓글 한번 아이고 박 대표 고생 많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앞에 쓴 사람들 복사해가 붙여 넣더라도 한마디 던져주세요. 원동력이 되니까. 제 몸 많이 좋아졌죠.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비 지원 2 현장입니다. 건축비 지원 2 현장이고요. 저희가 이제 견적서 공개를 할 차례입니다. 가설공사 1,800만원, 토공사 1,600만원, 골조공사 2억. 자, 안녕하십니까. 미차임이신다. 강성현 아키오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뭐 하나 질문이 여러 개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명확하게 요약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일반 철골 구조와 철골 구조가 다른지 궁금하다. 그냥 철골 구조라고 하면 통상 일반 철골 구조를 일컫는 말이고, 이 경량이란 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일반 철골이냐 경량 철골이냐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철골 구조 같은 경우에는 H빔을 통해서 H빔을 가지고 구조를 만드는 거고요. 경량 철골 구조 같은 경우에는 100에 100, 50에 50, 뭐 C형광, 뭐 C차넬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경량 철골로 가지고 구조를 형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점은 경량 철골 같은 경우에는 내진에 약하기 때문에 2층 이상 허가가 안 나요. 단층 상가든 단층 주택이든 단층으로만 된 건물에 한해서 경량 철골 구조가 승인이 납니다.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였어요. 그래서 전원주택 단지를 형성시키고 조립식 주택을 올리고 분양하는 그런 게 한참 건설사들이 많이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경량 철골 구조로 2층까지는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간에 경주인가요, 포항인가요? 지진이 한번 심하게 왔어요. 그러고 나서 법이 개정이 됩니다. 내진 설계를 의무화해라. 내진 설계가 된 건축만 가능하다라고 법이 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량철 구조로 2층 이상 하지 마라 라는 어떤 답안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소규모 건축을 할 때 가장 큰 차이는 각각 1층을 짓는다고 했을 때 기둥과 뽀의 간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층을 이렇게 딱 하나 짓는다 했을 때 이게 경량, 이게 일반. 자, 경량의 경우에는 기둥이 이렇게 쓴다면 이 기둥의 간격이 최대 3m 이상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판넬이 하나, 둘, 2.5 정도 되겠네. 좀 예를 쉽게 드리기 위해서 2m라고 할게요. 2m, 2, 4, 6, 8, 2, 4, 6. 자, 이렇게가 8m. 자, 이렇게가 6m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기둥이 얼마나 서야 되냐면, 이런 형태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자, 기둥이 너무 많잖아, 이게. 벽체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강도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벽체를 세운다든지. 주택에 이런 구조가 많죠. 주택은 기둥이 많아도 조금 어느 정도 벽체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근데 상가는 부적합해요. 기둥이 원체 많기 때문에 좀 부적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을 구해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실을. 뭐 예컨대 여기 거실, 주방, 화장실, 방 1, 방 2, 아니면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뭐 방 1, 뭐 여기 샤워실, 화장실, 뭐 방 1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둥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둥 커버가 안 되죠. 왜냐면 공실일 때 분양하기 때문에 상가 조금 힘들고 8m라고 할 때 일반 철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이야. 6m는 좀 길 수도 있거든요. 빔으로 했을 때도 6m 길 수는 있어. 6m 길 수는 있는데 뭐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없다.
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기둥에 어떤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택, 단층 주택 할 때는 경양철골로 가능해요. 근데 이제 상가를 할 때는 사실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가오픈일로부터 얼마의 기간을 가지고 건축 시공 미팅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이게 규모에 따라 일단 첫 번째로 틀리고요. 100평 이하의 건물일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설계를 5개월 잡아라 하거든요. 5, 6개월 잡아라고 그래요. 사실 2달 만에 허가 접수한 적도 있어요. 협의가 잘 돼서. 근데 이게 요청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이 서로가 왜 못 맞추어내냐면 이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건축사를 찾아가게 되면 시공에 관여를 하지 않죠. 제가 만약에 건축사다, 시공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싸울 일 뭐 있겠습니까? 그냥 매립형 뭐 욕조요? 아, 알겠습니다. 아, 여기 뭐 어떤 거? 아, 알겠습니다. 그려주면 되죠. 근데 저희는 시공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없는 거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예산을 초과하게 되는데, 초과되는 거를 그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저희는. 왜냐면 일반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전문가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 기간은 평균 5개월로 잡아볼게요. 평균 5개월로 잡아놓고 시공 100평 이하는 한 5개월 정도, 4, 5개월 정도. 그래서 한 1, 2개월 정도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 1개월, 2개월 정도 마무리해요. 내년에 시작할 거면 올해 2월 넘기기 전에 조금 협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이 정도 그냥 넉넉 잡고 한 1년 정도 보고 계획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오류는 있을 겁니다. 이게 유튜브 상으로 송출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더 줄여서 말하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객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도 더 빨리 끝낸 적도 많아요. 더 빨리 끝낸 적도 많고, 저희 입장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더 빨리 끝낸 적도 있고, 조금 초과된 적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늘 고민하였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이루려고 봅니다. 마음고생을 하겠지만요. 그래서 조립식 구조로 지으려고 합니다. 계획하신 평형대가 80평형대인데 1층 50평, 2층 30평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빔이 안 들어서는 힘들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아니 복합 구조로 가든지, 뭐 이게 빔이 안 들어서면 2층에 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원자재 관련해서 20년 대비 23년 얼마나 상승했는지, 그게 평균적으로 50% 이상씩은 다 올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배 이상 오른 것도 있어요. 2배 이상. 저희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데가 골조 형성시키는데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레미콘 값도 6만 원에서 지금 11만 원, 12만 원 하죠. 철근도 톤당 50만 원에서 지금 95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내려가지고. 원래는 최고점일 때는 130만 원 이렇게 했어요. 2배 이상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고, 근데 더 이상 내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인건비도 너무 상승됐고, 그리고 형틀 목수는 오야지 20에 기공들 18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전부 26만 원, 26만, 27만 원 이렇게 하니까요. 내장 목수도 상당히 올랐죠. 기계대까지 포함해서 오야지 26만 원에 기공이 21만 원, 22만 원, 많으면 23만 원 했어요. 근데 지금 오야지가 30몇만 원, 조공이 28만 원 하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올랐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0%는 오르지 않았겠나. 한 5, 60% 올랐겠네요. 그러니까 24년에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나아진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순수하게 제가 뭐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받은 것도 없고, 뭐 아카데믹한 어떤 연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느낌상, 체감상으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물가 계속 올라가요. 물가가 오르면 뭐합니까? 금리를 높이죠. 근데 지금 금리는 조금 안정이 됐다고 보여지지만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죠. 예컨대 뭐 태형건설도 지금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코오롱건설도 마찬가지. PF 자금 채권 부실로 인해 가지고 뭐 위기 상황이 있다라는 매스컴이 계속 뜨고 있는데, 저희는 소상공인이에요. 아파트 짓고 막 그렇게 하는 대기업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소상공인이죠. 근데 큰 아파트를 짓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 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죠. 아마 이 비중으로 따지면 대기업 80, 이런 우리 소상인 20 정도 될 거예요.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봤을 때. 지금 80%의 어떤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대기업들이 주춤한단 말이지.
그 원자재 사용 소비량도 많이 감소가 될 거라고. 근데 뭐다? 우리 경제 원리를 보면은 수요가 많고 공급이 작으면 희소 가치 때문에 그 물가가 올라가죠. 근데 대기업들이 공사를 안 해요. 그러면 공급이 많고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한번 해보긴 해요. 한창 원자재 값 상승할 때 철근이 없었어요. 철근이 다 사재기 해가지고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희소 가치 올라가고 그냥 물가 올라가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건설업에 관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고집이 세죠. 철근이 이리 쌓여 있어도 안 팔았으면 안 팔았어. 지금은 내 그 가격에 못 판다 할 수도 있는 거죠. N 현장, J 현장, I 현장에 대해서 건축 설계부터 완공까지 다 관여를 했는지, 네, 이거 완공까지 다 관여를 했고요. 세밀히 다뤄야 하는 부분. 근데 일반적으로 건축주들이 세밀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은 좋은 설계사를 만나서 설명을 잘 듣는 거. 왜냐면 그만큼 좋은 학습이 없잖아요. 뭐 다 세밀히 다뤄야죠. 다 세밀히 다뤄야 되는데 그걸 세밀히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건데, 하나라도 빠짐없이 이제 자기 건축할 때는 아는 게 중요하죠. 자, 이 정도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건축비 지원 E 현장입니다. 건축비 지원 E 현장이고요. 저희가 이제 견적서 공개를 할 차례입니다. 여기도 디자인 한 두어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인테리어 지금 설계까지 하고 있는데 견적서가 나왔기 때문에 견적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원가 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빠진 게 보험료는 빠져 있고 이윤도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도 빠져 있네요. 재료비가 3억 1,200, 직접 노무비가 2억 5천, 그리고 경비가 3,700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비는 재료에 사용되는 거, 노무비는 사람들 노임, 경비는 장비대예요. 장비대. 보통 장비대가 경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계가 6억 300만 원, 6억 376만 3,978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넘어가세요. 가설공사 1,800만 원, 토공사 1,600만 원, 골조공사 2억, 금속공사 4,500. 쭉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내려가서 6억 300이 되는데요. 맨날 하는 거니까요. 이 서류를 보면 또 바로 아는 거니까 한 번 더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설공사는 말 그대로 가설 컨테이너, 수평 규준틀 매는 거 있죠. 수직 규준틀, 수평 규준틀, 그리고 비계, 먹매김.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도면을 떠야 돼요. 그걸 이제 먹으로 해서 목줄을 가지고 탕탕 튕기면서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도면을 그려요. 도면 그리던 금액이 얼마. 사실 먹을 얼마나 잘 먹이는지에 따라서 건물의 방향이 좌지우지되죠. 그래서 먹매김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공사 쭉 있고요. 골조공사에 단열재가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긴 하네요. 아이소핑크부터 비드법 보온판 가등급 단열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외부 수공간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금속공사 여기 벽천 있죠. 벽천이 2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금액들은 아니에요. 벽천이 뭐냐? 저희 디자인 설명해 놓은 거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벽에서 폭포가 흐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벽을 갈라놓고 그 안에서 폭포를 쫙 이렇게 폭포처럼 물을 흐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각 동에서 뷰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딱히 없단 말이에요, 이 동네가.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조금 그래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게 벽천입니다. 방수가 1,500만 원 정도 잡히고요. 미장이 6,500인데 여기 종속특기가 있구나. 종속특기 있고 스타코 있고요. 이게 금액이 많이 나가죠. 종속특기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갑니다. 물량이 이거보다 한 4배 작은데 금액이 많이 비싸죠. 그리고 도장공사, 타일공사, 수장공사, 설비공사 지금 보일러 있죠. 벽천펌프 있죠. 수영제펌프 있죠. 설비 있는데 이 금액으로 좀 작아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견적을 받아봐야 돼. 좀 작아 보임. 전기공사 되어 있고요. 조명까지 다 들어있네요. 조명에 들어가는 돈이 좀 상당하고, 인테리어 전기공사, 건축 전기공사가 따로 있죠. 이거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변기 위생 독유류는 다 뭐 보통 한 5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500~600만 원. 조경 2,3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서 봤을 때 6억 376만 원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 견적서는 저희가 서류를 보내주면 그 내용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으시니까
그걸 꼭 잘 하긴 하셔가지고 하시는 일에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똑같은 컨텐츠로 계속 이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다른 또 콘텐츠를 좀 개발을 해서 새로운 건축주들을 조금 모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체 지금 뭐 3D 프린터다, 뭐 입찰이다, 우리 회사 일이다 해서 일이 상당히 지금 좀 많은 편에 있어요. 왜냐면 작년 연말에 제가 계획했던 거 있잖아요. 자원봉사부터 3D, 뭐 플레이그라운드, 그리고 일반 건축까지 이걸 전부 다 하기 위해서는 제 몸이 12개라도 지금 모자라지 않다. 지금 시간 12시인데요. 오늘 아침에 7시에 회사에서 나갔습니다. 아침 7시에 회사에서 나가서 11시 반쯤에 회사에 복귀를 했어요. 집에서는 이렇게 해요. 지금 둘째까지 나왔는데 집에서는 그냥 회사에서 얼른 잡아라. 왜 집에 왜 오노? 그냥 집에 오지 마라. 하숙집도 아니고 빨래주는 뭐 어떤 뭐 세탁소도 아니고 왜 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그 정도로 집에 뭐 집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남자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가정도 중요한데 일단 일이 잘 돼야, 일을 빨리 해내야 친해질 일이 많은데 놀고 먹고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저는 닥치면 바로 빨리 해야 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는 또 좋은 그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뵐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건축비 지원 이 현장 그 원가 공개, 오랜만에 원가 공개를 합니다. 서류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적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녕하십니까. 미치아미시다 강성현 아키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사무실 왔습니다. 엊그제 또 우리 둘째 딸 그 돌잔치를 했는데 거기서 인사말 미치야 미친다 했습니다. 맞지? 미치야 미친다 했지? 공식 석상에서 인사를 할 때는 보통 회사 사람으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키우는 홍보를 할 뻔했어. 집에 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자, 오늘은 건축비 지원 이 현장 그 원가 공개, 오랜만에 원가 공개를 합니다. 저희가 원가 공개가 끊어진 적이 많이 없이 뭐 계속 꾸준히 올라갔는데, 그때 이후로 저희가 계속 큰 공사를 맡아 하면서 공사가 길다 보니까 원가 공개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계속 안 왔단 말이죠. 그래서 건축비 지원 이 현장이 요번에 곧 끝나요. 그 끝나는 시기에 맞물려서 지금 현재까지의 원가 산출 내역을 정리를 해서 공개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원가 공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공개 시간은 항상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죠. 금방 끝나요. 컨텐츠 내용이 이 금액 기준을 전달해 주고 이 정도 평형대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목적으로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 한 현장의 마무리죠. 그러니까 저희가 디자인 컨셉 얘기하고 견적서 공개하고 원가 공개하고 준공 촬영 본 사진이나 타임랩스를 올리면서 그 한 현장을 마무리한단 말이죠. 그 건축비 지원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고 공사가 곧 끝나는 상황이고 준공 촬영이 곧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원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리고 건축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의 50% 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 50%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원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준공과 함께 대출을 받아서 이제 잔금을 받는 형태의 프로젝트인 거죠.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경기가 많이 얼어붙어 있죠. 그리고 건설업체 도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저희 같이 소규모로 공사하는 공사업체에서 도산을 하는 게 아니고,
대형 건설사들 있죠. 그리고 지역에서 조금 유명한 건설사들, 예컨대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짓고 있는 그런 건설사 또는 중대형급의 상가를 짓고 있는 건설사.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건설사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상가를 하면 또는 메디컬 센터를 하면 적합하겠다 등등의 판단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에다가 메디컬 센터면 메디컬 센터 형태의 허가를 받고 건물을 올리고 상가면 상가 형태의 인가를 받고 건물을 올리게 되는데 그 건물을 올리면서 그 상권이 얼어붙는다든지 그 상권 이동이 있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서 그 상권이 확 죽어버린 거나 그 지역의 경제가 확 축소됐을 때 상가의 분양이 힘들어지겠죠. 이 지역 건설사, 그래도 제법 유명한 건설사 일례를 말씀드려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건실했던 건설사, 중견 건설사였는데 막 상가를 짓고 분양하고 뭐 소규모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고 잘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상가 한 개 큰 걸 하면서 부도가 났어요. 상가 분양이 돼야 되는데 경기가 확 축소되면서 얼어붙으면서 분양이 안 되면서 확 그냥 무너지는,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 건설사에 들어와서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하는데 건물을 50% 60% 지어가면서 선분양을 해요. 1층 들어올 사람 2층 들어올 사람 하면서 분양을 던진단 말이지. 그러면서 또 문제가 생겨요. 분양을 던진다는 거는 계약금을 받고 분양 대기를 잡는 거죠. 근데 돈을 받았는데 공사에 써야 되는 공사에 못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분양 받을 사람이 대기가 돼 있는데도 건물이 다 완공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개발을 주로 하는 건설회사, 건설사들에서 부도가 나는 도산이 있는 거예요. 저희와는 크게 무관합니다. 저희는 클라이언트를 섭외하고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맞춰서 건물을 짓고 클라이언트한테 건물을 인수인계 해드리는 사항인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재산 사항이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사실 없다. 일이 없었으면 없었지 뭐 그런 경우는 없는데, 아무쪼록 이런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면서 도산을 하면서 은행권에서 얼마나 대출을 많이 땡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박준혁이가 대출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많이 해드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리 유튜브 내에서. 그럼 박준혁이가 대출에 대해서 얼마나 빠꼼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제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린대요. 그러면 얼마나 은행을 구워 삼겠습니까? 이게 우리 클라이언트 것들도 그렇게 만들어서 해내는데 제 값은 얼마나 빠꼼하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그런 건설사들에서 그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건물을 지어 올리면 은행에서 돈을 땡겨 쓴단 말이지.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땡겨 써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건물을 올리는 와중에 도산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은행은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돼? 건설사 압류 붙이고 뭐 하고 해도 은행에서 채권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연체율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연체율인데, 은행 직원들이 그 연도에 그 해의 연체율이 올라가면 그 은행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대출을. 은행은 이자를 벌어먹고 살잖아요. 고객이 적금 넣은 돈과 그 외의 돈들로 이자를 벌어먹고 산다고. 옛날에는 이제 물물 교환했죠. 그 금으로 나중에는 이제 물물 교환을 하죠.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도 너무 길어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결국 은행은 내 돈 들고 장사하는 거잖아. 이자 벌어먹게 하는 거잖아요. 내 돈 들고 가서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벌었으면 나한테도 이자를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체가 되고 이게 도산이 돼버려서 묶였어. 그러면 은행 자체 내에 있던 현금을 털어야 될 거야 이거. 그러면 1년 농사 짓는 거 다 날라가고 이런다고. 남들 좋은 일 다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묶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대출해 주세요 하면 대출이 안 된다고 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근데 토지는 사놓고 건물을 못 짓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얼어붙은 경기에 이자만 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50%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가 50% 돼가지고 공사 마무리해서 건물이 완성되면 시설
담보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담보가 인정될 때 저희 돈 회복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됐던 프로젝트성 컨텐츠죠. 그래서 그 현장이 지금 벌써 이 현장이에요. 이 현장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자원과 공개를 하는 거예요. 확실히 현장보다 사무실이 안정적이긴 하네요. 뭔가 생각이나 이런 것들 정신없는 게 없으니까. 현장 가면 막 클락션 소리에 뭐에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 보면은 여기는 가설공사고요. 가설공사, 토목공사. 자, 가설공사는 1,800만 원 예정 잡았다가 1,600만 원에 끝내자 했는데 조금 더 오버가 된 상황이네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쭉 해가지고 자, 공사 계약금이 6억 8천이다. 근데 이게 최초에 저희가 견적서 공개할 때 금액은 6억 300이었어요. 여기에는 보험료, 이윤이 제외되어 있는 견적 중에 6억 300으로 우리가 공사를 맡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앞전에 견적 공개를 했어요. 근데 추가 공사가 이만큼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6억 8천이 됐는데요. 추가 공사가 내역이 어떻게 되냐면 수영장을 하면서 미온수, 온수를 하면서 히트펌프가 들어가야 되고 급수공사의 공사 내용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클라이언트 선택사항인 건데 계약 당시에는 미온수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하다가 공사 중에 이제 공사 직접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에는 이 히트펌프에서 미온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히트펌프 공사와 급수공사 금액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직기류를 저희가 구매를 해드렸어요. 직기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서 소비자가보다 조금 더 싸요. 비교적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위임을 해서 저희가 구매를 대행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일부의 인테리어가 또 변경이 되었어요. 우리가 원래 계약할 당시에는 이렇게 하자라고 돼 있다가 이것 좀 변경할까요? 저것 좀 변경할까요? 하면서 조금씩 변경됐는데 그 금액이 직기류 구매 대행한 거랑 인테리어 조금씩 변한 금액들을 봤을 때 3,300만 원 정도. 그래서 7,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금액이 동일해요. 쭉 동일하죠. 이거는 저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실정산 했어요. 실비정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받는 금액 그대로 이렇게 청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똑같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 부분은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6억 300억에서 5억 6천에 우리가 어떻게든 마무리하자라고 계획을 했다가 이거 합산 금액의 6억 8천에서 제가 6억 5천의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한 3천만 원 정도를 아낀 거죠. 이 1,500만 원은 요 앞에 내용이랑 봤을 때 좀 올라갔다는 거고 총 우리 견적보다는 3천 정도 지금 아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잔여 공사 내용을 봤을 때 한 1,500 정도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0평형이고요. 여기에 수영장이고요. 관리동이 하나 더 있죠. 관리동까지 해서 총 공사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서류는 3일 내에 댓글만 달아주시면 메일로 넘겨드리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고 이게 간혹 가다가 댓글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해요. 평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비싸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는 40평에 대한 건물만 짓는 거면 금액이 확 줄겠죠. 근데 여기 인테리어 들어가 있고 더군다나 가장 큰 게 수영장 들어가 있고 이것보다 더 큰 게 저희 같은 경우는 토지 전체를 꾸며요. 150평을 가진 소유주라면 150평 전체를 꾸민단 말이에요. 주차장도 꾸미고 여백이 있는 공간도 조경으로 꾸미고 구석구석 꾸민단 말이에요. 로스 공간 없이 꾸며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만 봤을 때는 그 정도 금액이 안 나와 사실. 건물 짓는 값보다 그 주변 부대 공사들이 많다 이거예요. 사실 건물을 지을 때는 내가 살 집이 아닌 이상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디자인을 구성을 해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 내 공사, 다른 외 공사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해놔야 완성품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젝트성으로 전체의 대지를 꾸미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금액이 높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건물만 짓고 빠져도 그 클라이언트께서 이거 꾸미고 저거 꾸미고 하면 이 정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실 비싼 돈 주고 돈만 많이 들어가면 다 이쁘죠 건물이. 근데 똑같은 금액이라면 더 이쁜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가치가 있는 게.
저희가 받는 금액보다 더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건물 짓는 데 들어간 비용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고자 저는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것들 하는 거는 재미가 없고, 나만 할 수 있는 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강하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하신 금액보다 엑시트 했을 때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상당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마시고, 저희가 이 컨텐츠를 했던 이유도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했던 거지, 다른 의미로 이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좋게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서류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적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오전 4시 39분. 이른 새벽부터 인사드리는 광성엔 아키오노TV의 유피드입니다. 오늘은 조금 먼 길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창원의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며 생각해봅니다. 저기 저 외롭게 떠있는 별은 나처럼 조기 출근인 걸까? 아니면 늦은 야근 중인 걸까? 아무튼 어차피 해야 하던 일 마음을 부여잡고 어우 하기 싫어. 출발해봅니다. 오늘 제가 가는 곳은 세 차례에 걸쳐 유튜브 컨텐츠로 제작되었던 건축비 지원 2 현장입니다. 제주도 한경면에 위치하고 있는 19평의 이동 스테이인데요. 지난번 브랜딩 앤 기획 2기 B 현장과 마찬가지로 건축주님께 완공 감사패를 드리기 위해 직접 찾아뵈러 갑니다. 우선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렌트카를 수령하러 갑니다. 이번에 가는 현장은 공항에서 자가용으로 1시간 약간 안 되는 거리에 있어서 추후 이 스테이에 방문하실 관광객이라면 렌트카가 필수로 보여집니다. 나처럼 상남자는 역시 스파. 조금 먼 길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은 필수입니다. 오늘의 목적지 스테이 유스를 검색하면 이렇게 알고 보니 제가 멍청하게 주소 검색에 상호명을 적었더라고요. 주소를 명확히 적어주면 이렇게 통합 검색으로 해서 다시 상호명을 적어주면 제주도도 맞고 스테이 유스라는 글자가 있긴 한데 누구세요? 다시 통합 검색에서 주소를 입력해보면 어찌어찌 주소를 검색해서 바로 출발해봅니다. 겨울의 제주도라 그런지 양옆으로 눈은 쌓여 있지만 다행히 날이 좋아 운전에는 지장 없을 정도로 눈이 녹아 있었습니다. 건축비 지원 2 현장에 거의 다다를 때쯤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 잠시 들렀습니다. 야자나무부터 시작해서 돌담, 그리고 이 조명, 온도, 습도까지. 타지인 입장에서는 무엇 하나 제주도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건축비 지원 2 현장. 제주도 한경면에 위치한 스테이 유스에 도착했을 때는 제주도의 상징과도 같은 낮은 돌담으로 이루어진 길이 우리를 한껏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19평짜리) 2개 동으로 형성된 제주도의 스테이 유수. 전체적인 컨셉은 심플함과 깔끔함이었습니다. 실내는 화이트와 그레이 톤이 주를 이루며 실외 조경도 컨셉에 부합하게 상당히 심플했는데요. 제주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깔끔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심플함을 뽐내는 주인공은 종려나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추후에 여기서 조경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종려나무가 포인트인 사실은 변함없을 예정입니다. 실외 한켠에는 포토존을 따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현재 스테이 유스의 방향성과 컨셉이 한데 어우러진 간판이 포토존 뒤에 조명과 함께 설치될 계획입니다. 벽 담장의 높이는 3m 정도여서 외부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도록 프라이빗한 공간감이 강조되네요. 스테이 유스의 실외 디자인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이라면 이렇게 커다란 철판을 타고 흐르는 인공 폭포인데요. 작동 원리 자체는 단순하지만 이로 인해 얻는 미적 아름다움은 상당합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비치는 모습도 꽤나 예쁩니다.
종려나무와 돌담으로 둘러싸인 수영장은 스테이 유수가 보여주고자 하는 제주도의 느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담장이 원래 시공 계획으로는 조금 낮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귤밭이 보일 수 있게끔 뷰가 형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귤밭에 하우스가 설치되면서 아예 담장을 높이는 설계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담장이 높아져 프라이빗한 공간의 컨셉을 유지 및 확장시킨 셈이 되어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런 돌담의 시공은 홑담과 곁담으로 나뉘는데 돌을 두 줄로 세우고 사이사이에 시멘트를 채워가며 쌓는 곁담으로 시공하여 굉장히 튼튼한 내구성을 보여주는 돌담입니다. 깔끔한 외관에 걸맞게 내부도 심플한 매력이 있습니다. 찬장에 비치된 컵을 비롯하여 곳곳에 있는 장식품은 건축주님께서 분위기에 맞게끔 전부 다 준비했다고 하시네요. 19평이라는 공간 안에 침실, 거실, 화장실, 자쿠지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까지 아주 알차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쉬러 왔으니 여유와 풍류를 즐길 수가 있겠네요. 물이 닿는 화장실과 자쿠지는 짙은 회색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타일 마감 시에는 45도로 모서리를 깎아내는 면취 작업을 진행해줬습니다. 실내에 있는 돌벽은 모형이나 플라스틱이 아니라 실제로 제주석을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진만 따로 떼어놓고 길 가던 아무나 붙잡아서 여기가 어딘지 스피드 퀴즈를 내도 될 것만 같습니다. 아마 다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제주도라고 답할 수 있을 것만 같네요. 그만큼 제주도 특유의 느낌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식당이나 카페가 아닌 숙박시설에다가 제주석을 비롯한 실제 돌로 벽을 디자인한다는 건 엄청난 모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특유의 덜 시공된 느낌이라거나 어줍지 않은 인스타 감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스테이 정상 영업합니다. 근데 막상 실제로 보니 분위기와 잘 어우러져서 너무 튀지도 그렇다고 너무 밋밋하지도 않은 균형을 잘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사 당시의 현장 소장님께서도 설계도대로 진행을 하면서 무슨 느낌을 원했던 걸까 싶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 시공하고 나서야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지 와닿게 되어 박 대표님의 건축 디자인 감각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하는 썰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느낌을 그대로 담아낸 19평 2동 건축비 지원 2 현장, 제주도 한경면에 위치한 스테이 유수였습니다.